당신은 너무 재미없고 발전이 없어요. 15년간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42세 시청 사무관 정우는 아내 미선의 차가운 목소리에 젓가락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던진 말이었죠.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좀 화려하게 살고 싶다고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40세 전업주부 미선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이었죠. 정우가 한 달 월급으로도 사기 어려운 비싼 가방이었습니다. 미선이 언제 이런 걸 샀는지 정우는 몰랐습니다. 미선아,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게 나쁘지 않잖아. 준호도 잘 크고 있고 집도 있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7세 고등학생 아들 준호를 키우며 15년간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쁘지 않다고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명품도 막 사주던데요. 정혜는 남편이 변호사라서 강남에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대요. 미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이 의사라서 본인도 명품만 입고 다닌다더라고요. 작년에만 유럽 여행도 2번이나 갔다면서요. 정우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자랑이려니 했죠. 하지만 미선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아파트를 벌써 3채나 가지고 있대요. 애들 사교육비만 월 200만 원씩 쓴다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달 미선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후부터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창들과의 만남이 미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죠. 정우와 미선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 5년간 연애한 후 결혼했습니다. 정우가 24세, 미선이 22세 때였죠. 연애할 때부터 정우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설계하는 모습에 미선도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결혼 후 정우는 시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선은 처음에는 직장을 다녔지만 준호가 태어난 후부터는 전업주부가 됐죠. 정우의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15년간 정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미선이 원하면 외식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갔죠. 하지만 동창회 이후 미선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소박하게 지내던 미선이 갑자기 명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당신도 좀 더 열심히 해봐요. 승진이라도 빨리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해보든지. 미선의 말에 정우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공무원이라고 승진이 쉬운 줄 알아? 경쟁도 치열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사는데 당신은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요. 정우는 답답했습니다. 15년간 만족하며 살던 아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미선아,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지 않았어? 준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고 있잖아. 행복하다고요? 정말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당신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고 나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평범하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미선에게는 지루하고 답답한 것이었다니요. 그 후로 미선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미용실을 일주일에 2~3번씩 다니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습니다.
집 앞 동네 미용실이 아니라 강남의 비싼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한 거였죠. 또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트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집에만 있던 미선이 갑자기 바깥 활동을 늘린 거였습니다. 오늘 동창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미선은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소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진한 화장에 새로 산 원피스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또 만나?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네. 정우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당연히 자주 만나고 싶죠. 미선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누구누구 만나는데? 정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정혜, 수진, 은희 이런 애들이요. 미선은 대충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우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나간 후 준호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왜 이래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17세 고등학생 준호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챈 거였죠. 엄마가 좀 피곤하신가 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으니까 이해해주자. 정우는 아들을 달랬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가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요. 준호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까지 눈치챌 정도로 미선의 변화가 컸던 거였죠. 아빠도 느끼고 있어. 하지만 어른들 일은 복잡한 거야. 조금 더 지켜보자. 정우는 준호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선이 또 동창 모임에 간다며 나간 날이었죠. 정우는 우연히 미선이 두고 간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을 보게 됐습니다. 재민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선물도 너무 예뻐요. 정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재민은 미선의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었죠. 예전에 미선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선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선이 새로 산다던 명품 가방, 옷들이 모두 다른 남자의 선물이었던 거죠. 정우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어디 갔다 왔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미선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정우는 미선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선이 뿌린 향수와는 다른 남자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그 순간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미선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요즘 동창들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누구누구 만나는 거야? 다음 날 저녁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죠.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왜 그렇게 캐묻는 거예요? 미선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줬을 텐데 지금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궁금해서 그래.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나 해서. 정우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의심해요? 그냥 친구들이라니까요. 정말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래요? 미선은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의심을 거둘 수 없었죠.
그 후로 정우는 미선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입는 모습, 화장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진 것,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선은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숨겨두는 것 같았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가리면서 확인하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우 앞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이제는 몰래 확인하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가서 봤죠. 며칠 더 지켜본 정우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선이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휴대폰 화면이 켜진 걸 본 거였죠. 재민 오빠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메시지를 본 정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재민 오빠라는 호칭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라면 이름으로 부르거나 존댓말을 썼을 텐데 오빠라는 호칭은 너무 친밀했거든요. 더군다나 보고 싶어요라는 표현은 연인들이나 쓸만한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부터 미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바로 샤워하는 습관, 새로운 옷과 가방들, 진해진 화장, 그리고 자신에게 차가워진 태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선이 또 동창 모임에 간다며 나서는 걸 정우가 몰래 따라가기로 한 거였죠. 오늘도 친구들 만나러 가요. 미선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치고는 너무 화려한 차림이었죠.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 정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해서요. 미선은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차 열쇠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선은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차로 멀찍이 따라갔죠. 평소 미선이 친구들과 만나는 곳은 집 근처 카페나 식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미선이 도착한 곳은 시내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운 장소였죠. 정우는 주차장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미선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 사업가 같았습니다. 미선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본 정우는 충격에 빠졌죠. 남자가 미선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연인 그 자체였거든요. 15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정우가 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명백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기가 어려웠죠. 2시간 후 미선과 그 남자가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미선의 표정은 환하게 밝았고 머리와 옷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남자는 미선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아쉬워하며 헤어졌습니다. 남자가 미선의 볼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본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보다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장면들로 가득했죠. 1시간 후 미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창들이랑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았어요. 미선은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친구들과 만나고 온 것처럼 말이죠. 어디서 만났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시내 카페에서 만났어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미선은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미선의 뻔뻔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2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직접 봤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정우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더 지켜보며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선의 수상한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죠. 재민 오빠 어제 선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내일 시간 되세요? 보고 싶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미선이 재민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정우는 미선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본 거였죠. 메시지 내용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라면 절대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정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믿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미선의 태도였습니다. 집에서는 정우에게 차갑게 대하면서 다른 남자에게는 애교까지 부리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그동안 미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후 15년간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미선과 준호만을 위해 살아왔었죠. 승진을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미선이 원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줬습니다. 집안일도 도왔고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런 정우를 미선은 재미없고 발전이 없다고 평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해시태그 수요일 저녁 미선이 또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뭘요? 나 급해요. 친구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미선은 화장을 하면서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우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 미선이 멈춰 섰습니다. 뭔 얘기인데 그래요? 그렇게 급한 얘기라면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지금 당장 해야 할 얘기야.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동창 모임이야? 사진을 본 미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민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당신, 나를 미행한 거예요? 미선은 잠깐의 당황 후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행? 내가 미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정우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고 미행까지 하다니요. 미선은 오히려 당당하게 정우를 비난했습니다. 마치 잘못한 게 정우인 것처럼 말이죠. 치사한 건 누구야?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건 누구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때 미선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언제부터 서로한테 관심 없었어요? 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감정 다 식은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잖아요. 미선의 말에 정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15년간 널 사랑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그럼 왜 나한테 관심도 없이 살았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잖아요. 미선은 계속해서 정우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재미없고 발전이 없어요. 15년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만 하고 있잖아요.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자신을 이렇게 폄하하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죠. 나도 좀 화려하게 살고 싶다고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미선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민 오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어요. 명품도 사주고 좋은 곳도 데려가 주고요.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다니요. 그럼 이혼하자. 더 이상 나와 살기 싫다면 헤어지는 게 맞잖아.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미선의 다음 말은 정우에게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만나면서도 가정은 유지하자고요. 열린 결혼이라고 들어봤어요?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오히려 열린 결혼을 제안하는 상황이었죠. 당신 정신 나간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왜요? 요즘 시대에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게 바보 같잖아요. 미선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겉으로는 부부로 지내면서 각자 행복 찾는 거예요. 정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면 되잖아요. 나만 재민 오빠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미선은 심지어 정우에게도 불륜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혼하면 우리 둘 다 손해잖아요. 재산 분할도 복잡하고 준호 생각해서라도 가정은 유지하는 게 좋아요. 미선은 심지어 아들까지 이용했습니다. 대신 서로 간섭은 하지 말자고요. 당신도 자유롭게 살면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우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아내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너를 모르고 살았구나.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당신도 속으로는 지루하다고 생각했을 거면서요. 미선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해보자. 정우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미선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정말요? 화내거나 소리 지를 줄 알았는데요. 화낼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원하는 거라며. 각자 행복 찾기 말이야. 정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럼 조건을 정해봅시다.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해요. 미선은 마치 사업상 협상을 하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서면으로 합의서를 쓰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정우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합의서요? 왜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서로 말이 바뀔 수도 있잖아. 문서로 남겨두는 게 확실해. 정우의 주장에 미선은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마지막에 중요한 조항을 하나 더 넣어뒀습니다. 여기 서명해줘. 미선은 합의서를 대충 읽어보고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조항은 뭐예요? 이 합의 이후로는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게요. 미선이 마지막 부분을 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열린 결혼을 원한다면서 그럼 당연히 나도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공평해야지. 정우의 논리에 미선은 결국 서명했습니다.
어차피 자신도 자유롭게 재민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우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선이 원하는 대로 각자 행복 찾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정우의 계획은 미선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시태그 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정우는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관리부터 시작했죠. 15년간 가정만을 위해 살아온 정우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스장부터 등록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시설 좋은 헬스클럽이었죠. 월 회비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이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옷도 새로 샀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촌스럽게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정장 몇 벌과 캐주얼 옷들을 샀죠. 미선은 정우의 변화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인생을 즐길 줄 아네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반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죠. 자신도 자유롭게 재민과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시청 직원들을 위한 각종 동호회 모임을 알아봤습니다. 등산회, 독서회, 와인 동호회, 사진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정우가 관심을 가진 건 독서 동호회였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던 정우에게는 딱 맞는 모임이었거든요. 공무원 독서 동호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시청, 구청, 교육청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토론도 하는 모임이었죠. 첫 모임에 참석한 정우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청 사무관 정우입니다. 정우가 자기소개를 하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부지점장 서영이에요. 나이는 39이고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서영은 정우보다 3살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적당했고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화장도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시는군요. 어떤 일 하세요? 민원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많죠. 좋은 일 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무원은 정말 안정적이라서 부러워요. 서영의 말에 정우는 의외였습니다. 미선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부끄러워했는데 서영은 오히려 장점으로 보는 거였죠. 은행 일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해요. 실적에 따라 평가받고 언제 구조 조정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서영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비해 공무원은 정말 안정적이죠.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서영의 말에 정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15년간 미선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군요.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정우는 서영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철학, 역사, 문학 이런 분야를 자주 읽어요. 서영과의 대화는 정우에게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미선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미선과는 주로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이야기만 나눴는데 서영과는 삶의 의미나 가치관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서영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더 얘기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도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우 씨는 결혼하셨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15년 됐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가정이 화목하시겠어요.
서영의 말에 정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요즘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개인적인 얘기 물어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그 후로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대화 나눌 수 있는 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서영의 말에 정우도 동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정우는 서영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도 늘어갔죠. 서영은 이혼 경험이 있어서 정우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 줬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할 수는 없죠.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서영의 이해심 깊은 말에 정우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미선은 여전히 재민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후 더욱 당당해진 것 같았죠. 오늘 재민 오빠랑 만나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미선은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오늘 약속 있으니까. 정우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요? 누구랑요?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 정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우는 서영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15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영화관에 간 거였죠. 정우 씨는 참 신사적이에요. 오랜만에 이런 분 만나네요. 서영의 말에 정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영 씨도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대화도 재미있고 생각도 깊으시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영화를 본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다정하세요. 부인분이 복 받으셨겠어요. 서영의 말에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 아, 그런가요? 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우를 본 미선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오늘 뭐 하고 왔어요? 영화 보고 왔어. 영화요? 혼자요? 친구랑 같이. 또 남자친구들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며칠 후 미선은 정우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뭐예요? 여자 향수 냄새 나는데요. 아, 오늘 만난 친구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보네. 정우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친구요? 여자친구요? 응. 왜?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막상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어떤 여자예요? 그냥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야. 정우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였던 거죠.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자신만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우도 정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해시태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서영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고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져 갔습니다. 정우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서영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서영 씨와 함께 있으면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정우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정우의 안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만나본 남자들 중에서 정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정우도 서영의 지적이고 성숙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미선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죠. 한편 미선과 재민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미선이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에 연락할게. 재민의 답장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민은 미선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선함이 사라진 데다가 기혼 여성과의 불륜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재민은 건설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인맥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미선과의 관계가 알려지면 평판에 타격이 있을 수 있었죠. 반면 정우는 서영과 함께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주회 어떠셨어요? 서영과 함께 클래식 연주회를 본 정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정우 씨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요.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서영 씨와 함께여서 더 의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정우는 미선과 함께 이런 문화 생활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선은 클래식이나 연극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영과는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회, 전시회, 연극 등을 함께 보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죠. 집에 돌아온 정우를 본 미선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왔어요? 연주회 보고 왔어. 연주회요? 혼자요? 친구랑 같이. 또 그 여자친구요? 정우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미선은 정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서영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해요. 서영 씨가 추천해준 책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메시지들을 본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가 한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의 톤이었습니다. 정우가 서영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정중하고 따뜻했죠. 예전에 미선에게 보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진짜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미선은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요? 미안, 이번 주는 정말 바빠.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재민은 시큰둥하게 답하고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민과의 관계는 식어가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해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정우가 또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본 미선이 말했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나가시네요. 가족과는 시간 안 보내고요. 가족? 우리가 가족이야? 정우의 차가운 말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잖아. 그럼 가족은 무슨 의미가 있어? 정우는 냉정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우는 서영과 함께 미술관을 구경했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감성적이에요. 이런 곳을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15년간 미선과 함께 미술관을 가본 적이 없었던 정우였습니다. 미선은 이런 곳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서영 씨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정우 씨와 있으면 세상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으시다면 얘기해 주세요. 정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 만나면서 살자고 제안했죠. 서영은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서영 씨를 만나면서 새로운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정우의 고백에 서영은 감동했습니다. 저도 정우 씨를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날 밤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미선은 집에서 혼자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쁜 상황이었죠. 17살 아들 준호도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요즘 왜 안 붙어 다녀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같이 나갔는데요. 아빠가 바쁘시나 봐. 미선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요즘 자주 나가시잖아요. 우리 가족 뭔가 이상해졌어요. 준호의 말에 미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정을 흔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요일 저녁 정우가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네. 정우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정우의 답변은 미선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의미 없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미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해시태그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우와 서영의 관계는 이제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고 미선과 재민의 관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민 오빠 연락도 안 주시고 왜 이러세요? 미선이 재민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재민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이런 관계가 알려지면 서로에게 좋지 않잖아. 재민은 사실상 관계 정리를 통보한 거였습니다. 사실 재민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28살 여직원이었죠. 미선보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미선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15년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모르겠었거든요. 반면 정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정우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15년간 미선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죠. 저도요. 정우 씨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서영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이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정우의 답변에 서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해 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영 씨와 함께라면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저녁 미선이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뭘 그만해? 정우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그만하자는 거야? 내가 원했던 거잖아. 각자 행복 찾기 말이야.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미안해요. 미선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정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다시 예전처럼 살아요. 예전처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가능해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재민 오빠와도 완전히 끝낼게요. 아, 재민이랑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요즘 연락도 안 된다며. 정우는 이미 미선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너 혼자만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재민이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정우의 말에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니까.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았어. 정우의 말에 미선은 절망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보다 좋아요? 비교하지 마. 차원이 달라. 정우의 냉정한 답변에 미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을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15년을 먼저 배신한 건 너야. 나는 끝까지 좋은 남편이려고 노력했어. 정우의 말에는 15년간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민이 미선에게 완전한 이별 통보를 한 거였죠. 미선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민은 전화로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재민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재민에게는 버림받고 남편에게는 외면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선은 정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이미 늦었어. 내가 원했던 대로 각자 행복 찾는 거야.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선은 바닥에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서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먼저 우리 관계를 끝냈어. 나도 이제 새 출발할 권리가 있어. 그 여자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응. 15년 만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정우의 솔직한 고백에 미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준호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정말 이혼할 거예요? 17살이 된 준호는 이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나이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바람 피웠으니까 아빠가 화낼 만해요. 저는 아빠와 살고 싶어요. 준호의 냉정한 판단에 미선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구나. 미선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석 달 후 정우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이혼 서류 준비했어. 서명해줘. 정우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거예요? 응.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 지속할 필요 없잖아. 정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15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미선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15년을 끝낸 건 너야. 나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뿐이야. 정우는 냉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먼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해. 집은 내가 가져가고 준호 양육권도 내가 갖겠어. 정우의 조건에 미선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누구랑 살고 싶어 하는데요? 물어볼 것도 없어. 이미 확인했어. 정우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며칠 전 아빠와 살겠다고 명확히 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잖아요. 저는 아빠와 살 거예요.
그리고 서영 이모도 좋은 분 같아요. 17살 준호의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서영과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소개해 준 거였죠. 준호야, 이분이 서영 이모야. 아빠의 특별한 분이셔. 안녕하세요. 준호 맞죠? 아빠한테 자랑 많이 들었어요. 서영은 준호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서영 이모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준호도 서영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서영은 아이가 있는 남자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호야, 혹시 내가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싫지 않아?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아빠가 행복해 보이거든요. 준호의 대답에 서영은 안도했습니다. 엄마는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저는 아빠 편이에요. 준호는 엄마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7살이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나이였거든요. 한 달 후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미선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고 합의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정우에게 유리했죠. 미선은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준호는 정우와 함께 살기로 했고 미선은 혼자 작은 원룸을 구해서 이사했죠. 정우와 서영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준호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아파트였죠. 정우 씨,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덕분에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우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빠, 서영 이모가 요리도 정말 잘하시네요. 엄마보다 훨씬 맛있어요. 준호의 말에 정우는 웃었습니다. 서영 이모는 정말 많은 걸 잘하셔. 너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서영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돌봤습니다. 준호야, 대학 입시 준비는 어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요. 서영 이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반면 미선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된 거죠. 15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미선에게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죠.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경력 단절 상태였던 미선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40세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재민과는 완전히 끝났고 정우와 준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가끔 준호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미선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랑 서영 이모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3명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미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아빠가 행복하면 됐다.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의 성숙한 말에 미선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달 후 미선은 우연히 정우와 서영, 그리고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정우는 서영의 손을 잡고 있었고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었고 아들도 그 여자를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미선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사라진 후에야 미선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서영은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준호도 새로운 가족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아빠, 서영 엄마랑 언제 신혼여행 가요?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서영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죠. 다음 달에 유럽으로 2주 정도 다녀올 예정이야. 너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정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겠다.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신혼여행 꼭 가야겠어요.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영도 준호를 친아들보다 더 아꼈습니다. 준호야, 대학 합격 발표 나면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준호의 대답에 서영은 감동했습니다. 정우는 서영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15년간 미선과의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이었죠. 서영은 정우의 취미도 존중해줬고 함께 문화생활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정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죠. 당신은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가정적이기까지 하니까. 서영의 말에 정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영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였습니다. 한편 미선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죠.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4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을 열기도 어려웠거든요. 가끔 재민 생각이 났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민은 이미 그 젊은 직원과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미선은 자신의 선택을 매일같이 후회했습니다. 15년간 안정적이고 성실한 남편을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는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다. 미선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선은 우연히 정우와 서영, 준호 가족을 또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에서였습니다. 세 사람이 자전거를 타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우는 15년 전 신혼 때보다도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영과 함께 웃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죠. 준호도 완전히 새로운 가족에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까지 보였죠. 엄마, 저 목말라요. 준호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 물 있어. 많이 마셔. 서영이 다정하게 물을 건네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준호는 자연스럽게 서영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선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신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찾은 건 단순히 새로운 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서영은 정우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정우도 서영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정우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었죠. 몇 달 후 미선은 준호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준호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 축하해. 정말 잘했다. 미선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아빠랑 서영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서 오늘 가족끼리 축하 파티 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말에 미선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었죠. 그래, 많이 축하해달라고 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네, 알겠어요.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준호는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은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대학 입학식도 졸업식도 취업도 결혼식도 모두 서영이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우는 서영과 함께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대학생이 되어 더욱 성숙해졌고 서영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어떤 애인데? 같은 과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언제든지 집에 데려와. 엄마랑 나도 만나보고 싶어. 정우는 서영을 자연스럽게 준호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서영도 정우와 준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호야, 여자친구 데려오면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의 말에 서영은 뿌듯했습니다. 한편 미선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카페 매니저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공허했죠.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을 보면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정말 바보 같았어. 미선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우연히 정우 가족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을 통해서였죠. 정우 씨 가족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서영 씨가 정말 현명한 분 같아. 준호도 완전히 따르고. 그 말을 들은 미선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결심하고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니, 정우 씨. 준호 대학생 된 거 축하해요. 미선의 전화에 정우는 잠깐 놀랐습니다. 아, 미선 씨. 고마워요. 준호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에요. 정우는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준호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한테 직접 연락해 보세요. 성인이 됐으니까 본인이 결정할 일이죠. 정우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행복하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가정이구나 싶어요. 정우의 솔직한 답변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 씨가 좋으신가 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준호도 친아들처럼 돌봐주시고. 정우의 말에 미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을게요. 미선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서영과 함께 더욱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준호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준호는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 저 결혼 발표해요. 준호가 정우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정우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심했어요. 서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서영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우와 서영은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양쪽 부모님께 인사드린다며 정우와 서영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준호에게는 서영이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미선은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준호와도 1년에 한두 번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됐거든요. 그날 미선은 혼자 집에서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줬습니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정말 못났구나.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했습니다. 결국 미선이 선택한 각자 행복 찾기는 정우만 행복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정우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준호도 새로운 어머니를 얻었으며 서영도 좋은 남편과 아들을 얻었죠. 하지만 미선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15년간 함께했던 남편도 키워온 아들도 안정적인 생활도 모두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각자 행복 찾기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한 핑계였는지 미선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과 함께 쌓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던 거였죠. 지금 정우는 서영과 함께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선이 버린 그 소중한 행복을 말이죠.